안녕하십니까? 30년째 내과 진료를 하고 있는 전문의 김정현입니다. 저는 그동안 대학병원 진료를 비롯해 건강 강연과 방송 자문 등을 통해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김 원장님, 요즘 왜 이렇게 늙어 보일까요? 어디 아픈 건 아닌데 얼굴이 달라졌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가 푸석하고 눈밑이 꺼지고 예전보다 기운 없어 보인다는 말.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고 맥이 빠지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처음 느끼고 나서 병원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정작 진찰을 해보면 검사 수치는 괜찮은 경우도 많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고 당뇨 수치도 나쁘지 않은데 왜 갑자기 그렇게 늙어 보이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이유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몸속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그 중에서도 콜티솔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콜티솔은 우리가 피곤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이게 너무 오래, 너무 자주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눈에 띄게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콜티솔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같은 자극에도 훨씬 더 쉽게 노화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관리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얼굴, 몸 기력까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갑자기 늙어 보이는 이유의 정체와 콜티솔을 조절하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진짜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콜티솔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사실 콜티솔은 몸에 꼭 필요한 호르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들고 위험 상황에 빠르게 반응하게 해주는, 말하자면 몸의 긴급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이 호르몬이 짧게 분비되어야 할 상황이 아닌데도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지금처럼 스트레스가 길어지는 환경, 수면 부족, 과로, 걱정, 혈당 불균형, 이런 요인들이 계속되면 콜티솔도 쉴 새 없이 분비됩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은 항상 경계 상태로 긴장하게 됩니다. 피로가 쌓이고 면역이 떨어지며 기억력, 수면, 체온 조절까지 모든 기능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이 호르몬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스트레스도 나이 들면 쉽게 체력으로 번지고 몸에 실질적인 손상을 남깁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한 느낌, 밤에 자주 깨거나 얕은 수면,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약한 면역력, 머리가 무겁고 판단이 느려지는 느낌. 이 모두가 콜티솔 과다에서 비롯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노화 스위치를 더 빨리 누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노화는 단순히 피부가 느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줄고 회복이 느려지고 내 몸이 나를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얼굴도 함께 달라집니다. 눈가가 꺼지고 인상이 지치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이처럼 콜티솔은 겉으로 드러나는 노화보다 속부터 늙어가게 만드는 은밀하고도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혹시 요즘 따라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감정 기복이 잦아지거나 밤에 깊이 잠을 못 드셨다면 지금 우리 몸속에서는 콜티솔이 계속 분비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이 호르몬이 얼굴의 구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바꾸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런 변화가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눈밑이 꺼지고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탁해지고 탄력이 뚝 떨어지죠.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하지만 정작 병원에 가면 아무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얼굴만 그렇게 변할까요? 여기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콜티솔이 높아지면 우리 몸의 혈액이 생존을 위해 심장과 뇌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결과 피부와 얼굴의 혈류는 점점 줄어들게 되죠. 즉 얼굴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뚝 끊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피부의 칙칙함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화장을 해도 들뜨고 화사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건 피부 탄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콜티솔은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하는 효소를 증가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의 탱탱한 구조물들을 녹여버리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 결과 볼살이 꺼지고 눈밑이 내려앉고 얼굴 라인이 무너집니다. 특히 팔자주름, 입가주름, 목주름은 짧은 시간에 눈에 띄게 깊어집니다. 주변에서 말은 안 해도 표정에서 느껴지는 피로감, 그걸 시선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콜티솔이 장기적으로 높아지면 피지선의 활동도 증가시킵니다. 기름이 많아지고 피부 트러블이 잦아지며 모공도 점점 넓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겹치면 아파 보이는 얼굴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환자 중에 요즘 얼굴이 달라졌다는 말 자주 듣는다고 말하는 분들 대부분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콜티솔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콜티솔은 단순히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얼굴에 흔적을 남깁니다. 요즘 따라 화장이 잘 안 먹는다. 사진 찍을 때 표정이 어색하고 피부가 푸석하게 나온다. 이런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호르몬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콜티솔이 얼굴 외에도 근육, 뼈, 장기 등 전신에 남기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콜티솔이 얼굴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굴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콜티솔은 온몸을 공격합니다. 피부, 근육, 뼈, 장기, 심지어는 기억력과 감정까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갑자기 체중이 줄었는데 기분은 더 나빠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는 게 예전 같지 않다거나 별일 없는데도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 이런 변화들 모두 콜티솔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먼저 근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콜티솔이 높아지면 몸은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즉 몸 안에서 스스로 단백질을 떼어다 쓰는 거죠. 이로 인해 팔다리 근육량이 줄고 기력이 약해지며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후들거리는 일이 생깁니다. 예전엔 잘 들던 쌀포대도 버겁다. 하루 움직이면 이틀이 피곤하다. 이런 말씀 종종 들리지요. 콜티솔이 근육을 깎아 먹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뼈 건강입니다. 콜티솔이 장기적으로 높아지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들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골다공증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와 함께 콜티솔까지 높아지면 뼈가 빠르게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넘어진다면 엉덩이뼈, 척추 골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콜티솔은 장기 기능도 손상시킵니다. 위장에는 염증을 일으키고 간에는 지방을 쌓이게 하며 췌장에서는 인슐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즉 소화불량, 지방간, 혈당 조절 장애 같은 문제가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콜티솔이 면역세포의 작동을 억제하면서 잦은 감기, 대상포진, 잇몸 염증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는 어르신들 중에도 자꾸 감기에 걸린다. 상처가 잘 안 낫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콜티솔 수치가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병원 검진에서는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본인은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콜티솔이라는 하나의 호르몬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피부가 푸석해지고 근육이 빠지고 골다공증이 진행되고 장기가 지치고 감기나 염증이 자주 생긴다. 이 모든 신호는 우리 몸이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회복을 방해하는 주범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입니다. 그렇다면 이 콜티솔 정확히 언제 왜 높아지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는 콜티솔을 높이는 일상 속 행동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콜티솔이 우리 몸과 얼굴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콜티솔은 어떨 때 높아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요즘 크게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나? 화도 안 냈는데 뭐가 문제지? 하지만 콜티솔은 꼭 짜증내고 울고 화를 낼 때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생활 습관 속에서도 조용히 꾸준히 올라갑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아침 식사를 거르는 습관.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을 자주 거르십니다. 입맛 없어서 안 먹는다, 차 한 잔이면 됐다 하시지요. 그런데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콜티솔을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혈당을 유지하려는 긴급 모드에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가 반복되면 콜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고 근육분해, 피로, 염증 증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2.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 떡, 과자, 단, 커피, 주스 같은 당분 많은 음식들. 콜티솔과 인슐린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특히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뚝 떨어지는 혈당 롤러코스터가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콜티솔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3.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보는 습관. 잠들기 전에 휴대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뉴스나 영상을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벽까지 깨어 있는 경우. 이때 눈에 들어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키고 콜티솔 분비를 유도합니다. 밤이 되면 콜티솔이 자연히 낮아져야 하는데 이 흐름을 깨트리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아침 피로, 만성 염증, 체중 증가 같은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4. 하루 종일 실내 생활. 운동은커녕 햇빛도 거의 안 보고 하루 종일 실내에서만 지내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어르신들도 TV나 스마트폰 앞에서만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죠. 햇빛을 받지 않으면 몸의 생체 리듬이 망가지고 이로 인해 콜티솔이 늦게까지 유지됩니다. 즉 낮과 밤이 뒤섞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몸이 쉬지 못하고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죠. 5. 계획 없는 생활, 루틴이 없는 하루. 마지막은 리듬 없는 생활입니다.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움직이는 시간. 매일 들쭉날쭉 바뀌는 경우. 이런 상태는 우리 몸을 끊임없는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콜티솔을 줄일 틈을 주지 않습니다. 몸이 쉬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죠. 결국 회복이 안 되고 기력이 고갈되는 상태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콜티솔은 특별한 자극 없이도 매일의 습관 속에서 서서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부터 다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에서는 콜티솔을 낮추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많이 권하는 검증된 루틴입니다. 지금까지 콜티솔이 어떻게 우리 몸을 지치게 하고 얼굴까지 늙어 보이게 만드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콜티솔을 줄일 방법이 필요하겠죠. 병원에서는 실제로 환자분들께 이 콜티솔 관리 루틴을 매우 중요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복잡한 약물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습관만 잘 지켜도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 기상 후 30분 이내 햇빛 보기. 아침 햇빛은 우리 뇌에 지금이 낮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자연의 알람입니다. 이때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는 줄고
콜티솔은 서서히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습니다. 햇빛을 통해 생체 시계가 바로 잡히면 밤에도 자연스럽게 콜티솔이 떨어지고 깊은 수면이 가능해집니다. 햇빛을 직접 쬐기 어렵다면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2. 식사 시간 일정하게 유지하기. 콜티솔은 배고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자주 거르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해 콜티솔을 높이게 됩니다. 반대로 아침, 점심, 저녁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몸이 안정을 느끼고 호르몬 분비도 균형을 찾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하루 10분 가벼운 걷기. 복잡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격한 운동은 콜티솔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매일 10분 햇빛 아래 걷기입니다.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 걷기만 해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집 앞 골목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꾸준히만 하시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4. 오후 9시 이후 휴대폰 멀리하기. 콜티솔은 밤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회복하고 다음 날 아침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콜티솔을 떨어뜨리는 데 방해가 됩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불빛이 잔잔한 조명 아래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5. 취침 시간 고정하기. 밤 11시 이전에 자는 습관을 들이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에 들어갑니다. 콜티솔은 밤 10시 새벽 2시 사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하는데 이 시간대에 깨어 있으면 호르몬 리듬이 깨져서 노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루 10분씩만 당기면서 조금씩 조정해 보세요. 이 5가지 루틴은 약보다 더 강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콜티솔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 안심을 주는 일상입니다. 몸이 매일 같은 리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항노화 습관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늙어가는 게 아니라 몸속부터 젊음을 되찾는 방법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기운도 없고 얼굴이 자꾸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병인 줄 알았는데 검사에 문제 없다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건강한데 몸은 늙고 지쳐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난 두 분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5세 김미순 어르신입니다. 처음 오셨을 땐 말씀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고 눈밑이 많이 꺼져 있었죠. 특별히 앓고 계신 질환은 없었습니다. 혈압, 혈당도 안정적이었고 수면제도 복용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다만 밤늦게 자고 햇빛을 거의 보지 않는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식사 시간도 불규칙했고 기상 시간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콜티솔 리듬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상부터 조금씩 정리해 드렸습니다. 아침 8시 기상 10분 햇빛 쬐기, 9시 안에 식사, 밤 11시 전 취침. 그리고 오후 9시 이후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자고 했죠. 처음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하시던 어르신이셨지만 2주가 지나고 나서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밑이 덜 꺼졌어요. 사람들이 웃는 얼굴이 달라졌대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한 달 뒤엔 따님과 함께 외래에 오셨는데 따님이 엄마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셨습니다. 그 말에 어르신은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두 번째 사례는 68세 최성철 어르신입니다. 늘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잘 지키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늙었냐는 말을 주변에서 듣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몸은 특별히 아픈 데 없는데 기운이 없고 시야도 흐릿하고 얼굴이 자꾸 처진다며 오셨어요. 살펴보니 매일 밤 2시에 자고 자는 동안 자주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취침 전 스마트폰 영상 시청은 거의 매일 하셨고요. 콜티솔이 밤에도 계속 유지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생활 리듬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기 전 샤워 불 끄고 조용한 음악 듣기. 아침엔 햇빛 아래 10분 걷기. 밤 10시엔 침실에서 스마트폰 꺼두기. 2달이 지나자 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얼굴이 붓지도 않고 사람들이 동안 같다고 해요. 실제로 피부색이 맑아지고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후엔 복지관 요가 수업도 꾸준히 다니시며 생활이 훨씬 활기차졌다고 하셨어요. 두 분 모두 비싼 약이나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콜티솔을 낮추는 생활을 꾸준히 실천하신 것뿐입니다. 그 작은 루틴들이 몸을 되살리고 얼굴을 바꾼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가능한 변화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금방 반응합니다. 여러분, 콜티솔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몸에서 먼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표정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거울을 봐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 분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눈이 또렷해졌어요. 이런 말을 들으시면 몸이 안에서부터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콜티솔 수치가 안정되면 피부에 수분이 차오르고 혈색이 살아납니다. 특히 눈가와 볼의 탄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입 주변의 주름도 덜 깊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기력 회복입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낮에도 기운이 없어서 소파에만 앉아 계셨다면 이젠 조금씩 움직일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식사 후 피로감도 줄고 걷는 속도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변화가 오면 단순히 젊어 보이는 걸 넘어서 삶의 활력이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콜티솔이 줄면 잠이 달라집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뒤척이던 분들이 서서히 숙면을 경험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는 느낌을 오랜만에 다시 받게 됩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몸 안의 호르몬 밸런스가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과입니다. 잠을 잘 자고 잘 일어나고 잘 먹고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기본적인 생활의 리듬이 회복되면 그게 바로 노화를 되돌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거울보다 먼저 몸이 말해줍니다. 내가 요즘 아침에 잘 일어나는지, 밥맛이 좋은지, 사람 만나는 게 괜찮은지. 이 모든 게 몸속 콜티솔의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씩 다시 회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갑자기 늙어 보이는 이유와 그 핵심 원인인 콜티솔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닙니다. 콜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얼굴, 피부, 기력, 심지어 감정까지 바꾸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사실 오늘 정확히 아셨지요? 그리고 그 콜티솔은 약이나 시술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햇빛 10분 쬐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스마트폰 끄고 조용한 밤 만들기. 이처럼 작고 간단한 변화들이 실제로 얼굴을 살리고 몸의 생기를 되찾아주는 힘이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보셨듯 콜티솔이 안정되면 눈빛이 또렷해지고 표정에 생기가 돌며 젊어 보인다는 말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루틴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작아 보여도 몇 주 뒤, 몇 달 뒤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근거 있는 건강 정보를 앞으로도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 속도를 늦추는 저녁 습관의 비밀을 더 깊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한 삶 차근차근 만들어 가보시지요. 감사합니다.